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동네 수도요금이 좀 비싼 것 같아서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어쩐지 익숙한 상황이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동네 수도 회사는 하나뿐일까요? 뭔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의 아주 완벽한 예시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혼자서 파는 유일한 판매자라는 뜻이죠. 사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대신할 건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독점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벽, 경제학 용어로는 진입장벽이라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이 진입장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시장의 드비어스처럼 핵심 자원을 한 기업이 독차지하는 독점 자원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 개발 회사에 주는 특허권처럼 정부가 법으로 유일한 생산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부 규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나 전기처럼 그냥 한 회사가 전부 다 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자연 독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독점 기업이 일반적인 경쟁 시장에 있는 회사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뭔가요? 뭔가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종류의 힘이죠? 핵심은 바로 가격을 다루는 힘의 차이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의 기업은 시장이 정해준 가격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가격 수용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독점 기업은 말 그대로 시장의 왕처럼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다라는 거죠.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요. JJ 미용실이 손님을 한 명 더 받을수록, 그러니까 더 많이 팔수록 새로 버는 돈, 즉 한계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더 많이 팔면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독점 기업이 가진 딜레마이자 힘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손님을 한 명 더 끌어오려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좀 낮춰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인된 가격은 새로운 손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래 오던 모든 손님한테 다 적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계 수입이 가격보다 항상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독점 기업이 이렇게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거,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실 진짜 문제는 이윤 그 자체라기보다는 독점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면서 발생하는 자종 손실이라는 거예요. 이윤은 그냥 소비자 주머니에서 기업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 것에 가깝지만 이 자종 손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파이 자체가 아예 작아져 버리는 말 그대로 허공으로 사라지는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진짜 사회적인 비용은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이 아니라 물건이 너무 적게 생산되어서 모두가 잃어버리는 기회, 바로 그 자중 손실인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사람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이것도 혹시 독점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경제학에서는 그걸 가격 차별이라고 불러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품을 어떤 손님한테 파느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윤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정교한 전략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가격 차별을 경험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영화관에서 학생이나 어르신들 할인해주는 거, 주말과 평일 가격이 다른 비행기표, 마트 전단지에 있는 할인 쿠폰, 심지어 대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고객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랍니다. 놀랍죠? 하하, 이거 정말 공감되네요.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싸게 표를 샀다는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참 묘하죠?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경제학이 우리 일상과 정말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은 것 같아요.
독점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크게 네 가지 있어요. 아예 법으로 경쟁을 더 만들거나 가격에 상한선을 둬서 직접 통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나라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네 번째 선택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정말 하늘과 땅 차이네요. 네, 그렇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가격이죠.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이 생산 비용과 거의 같아지는데 독점 기업은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 즉 자중 손실이 생기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돈을 버는지 또 가격 차별이 가능한지도 완전히 반대네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벽한 순수 독점은 현실에서 찾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당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독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네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건 정말 독점적인 힘이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